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 질문 많이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그 면역에 관계돼서 운동과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스트레스하고 이제 그런 문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몇 가지 질환이 나오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이형 당뇨,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암, 비만, 롱 코비드. 이게 뭔가 이렇게 연관이 별로 없는 듯 보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만성 염증입니다. 전신적으로 나타나고 낮은 단계의 그런 그 만성 염증이 이 병들의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선천 면역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되는 거죠. 다른 감염증이든지 암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동맥경화라든지 암 이런 거는 면역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당뇨,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면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는 면역에는 안 좋겠죠. 네. 예. 예,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 연구들을 다 하셨어요, 보니까. 재밌는 연구. 예. 네. 예, 지금 보면 이게 재밌는 연구인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방학 기간과 그다음에 시험 기간에 실제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인터루킨이 실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68%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3일이 더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면역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풀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그 분노가 이렇게 해소가 안 되고 지속이 될 때는 반드시 이게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처가 났든지 감기가 걸렸든지 빨리 잘 안 낫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트레스는 감정 문제겠죠. 그죠? 정신적인 문제인데 이들이 뇌를 통해서 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 호르몬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하고 관계돼서 면역에 영향을 주고 또 신경이나 호르몬 이런 것이 다 어울려서 돌아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면역에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상하부를 통해서 뇌하수체에서 부신으로 가는 이 축을 통해서 이제 코티졸을 분비해서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또 한쪽 통로는 뇌간을 통해서 교감신경계 쪽으로 해서 이게 또 면역계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들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코티졸이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각각이 이게 면역 세포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NK 세포나 대식 세포나 이런데,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도 이제 T 세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면역 중에서도 세포 면역은 떨어지고 항체 면역은, 일부 항체 면역은 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그 그림은 좀 복잡하죠. 이거는 우리가 이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몸에 그 피지컬한 그런 변화하고 동반이 되죠.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아니면 또 노에피네프린,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들이 이게 부족하거나 할 때는 이제 우리 그 정서에 영향을 줍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 항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런 그 세로토닌이든지 도파민이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막도록 하는 약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는 정신적인 문제는 이게 신체와는 그렇게 따로 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관여가 돼 있어서 그걸 옛날에는 정신요법으로만 하다가 이제는 그런 물질을 개선하는 약물을 네. 투여해서 우울증이라든지 그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걸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이게 네.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죠. 네. 많이 써서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그 감정, 이게 정신적인 문제하고 이게 뇌의 이런 그 전달 물질들하고 연관이 되고 또 이런 그 정서들에 대해서 대개는 다 이게 부정적인 정서들인데 보니까 연구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각각이 다 그런 예를 들면 비애감이라든지 죄책감 아니면 불안 뭐 이런 수면 장애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이게 그 사이토카인이나 아니면 면역세포나 항체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 이게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 갖는다는 게 이게 면역에 대단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똑같은 예.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잘 이겨내서 더 뭔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병이 들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있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이 차이가 있는데 개인차. 네, 예.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래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외부 요인을 이용해서라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요인을 좀 덜 오게 노력해야겠다. 노력하면 그리고 이런 면역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들이 더 있습니다. 네. 돼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는 보면 이제 종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스트레스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기간이 짧은 것은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게 길어지면 맞아.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길어진다는 뜻은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한 거죠. 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나누기를 단기간 스트레스, 장기간 스트레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스트레스는 대략 한 수시간 이내.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백신 맞는 것도 그렇죠. 그런 관계되죠. 그 다음에 상처가 났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니면 저 운동을 갖다가 뭐 1시간 정도 땀 뻘뻘 흘리고 했다 이런 것들 감기 걸린 것도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약간 이게 면역을 갖다가 자극을 줘서 이게 그 방어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을 훈련시킨다 그럴까요? 네, 예, 네. 그래서 감염증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감기도 한 번씩 걸리는 게 후유증은 없으면 괜찮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냥 이겨보는 것. 네. 그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장기적인 스트레스. 그거는 이게 뭐 몇 주 가든지 이제 뭐 몇 개월 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는 이게 그 면역이 나쁜 쪽으로 작용해서 병적인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을 만들거나 때로는 자가 면역을 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흔히 저희가 진료실에서 봅니다.
되게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나서 이게 그 갑상선 항진증이 왔다. 네. 아니면 그 류마티스가 왔다. 이런 걸 네. 봅니다. 이걸 보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은 작용하는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네. 그 병적인 그런 면역이 계속 돼가지고 그런 질환을 초래하는 거라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면역을 또 이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떨어뜨리기도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감염증이나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모로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